내가 지금 또 답답한 건 여러분들이 딴 데서 뭐 배워갖고 나 참 이 사주를 하면서 그걸 질문하고 내가 이게 이렇게 하고 1년 2년 배우고 돈을 갖다 지금 어떤 사람이 잘 봐요. 사주가 이렇게 있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사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임자일주에 임술이야. 그리고 밑에가 이민이야. 이 구성은 기가 막힌 좋은 사주예요. 일단 이 음이 한겨울에 물이 차는 거죠. 그러니까 자월에 나니까 일단 기가 막히게 구성은 돼 있어. 거기다가 임술일주야. 이민을 갖고 있으니까 수생목 식신도 좋아. 그리고 여기 술이니까 토국수 관도 좋아. 관도 좋아요. 다 좋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 대운에 가서 병원연을 만났어. 응? 대운에 가서 만약에 45 대운에 가서 예를 들어서 병호대운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병호대운을 만났으니까 이거 청관충이 되고 여기는 또 이게 자호충이 됐으니까 내가 죽는다. 햇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 충은 나만 따지지 이런 데는 따지지 말어. 아시겠어요? 충이라는 건 일간인 나에 대한 충이지 왜 월에서 충이 되고 이걸 왜 따지자는 말이야. 그렇게 따지면 평생 충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매년 충이 들어와. 연월일시 네 기둥에서 매년 충이 들어오죠. 무당이 하는 짓이하고 매년 충이 들어오니까 매년 부적 쓰고 매년 구태이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헛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충은 나만 갖고 따져. 아시겠어요? 이 충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어요. 내가 이민일주야. 참 엉터리 배운 사람들 막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5월에 났어. 예를 들어서 해월에 났어. 해월에 났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해가 가정을 합시다. 이게 임이고 여기가 또 만약에 개년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게 물구덩이죠. 만약에 시도 또 임자시라고 가정해봐요. 몽땅 물구덩이 아니야. 이 사람은 여기 용신이야. 그래도 밑에 지지에 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남자고 여자고 평생 이래야 돼. 여자도 이건 100% 이래야 돼요. 그런데 개년에 나고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게 나쁜 기신이야. 나빠요 이게. 나쁜데 요거는 인의 한목이 돼서 요거는 기신 역할을 바보 같은 소리야. 절대 합은 내 붙어있을 때만 하지 떨어진 건 합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나하고 하나 건너뛰어서 예를 들어서 부자 어머니하고 나하고 합 이렇게 합이지 나하고 외삼촌하고 어떻게 합이 되냐 말이에요. 나하고 하나 떨어지는 게 무슨 상관이야. 쉽게 해서 나하고 내 할아버지하고 어떻게 합이 될 수 있겠어. 그렇잖아요. 절대 합이라는 거는 붙어있을 때 얘기야. 떨어지는 거 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하고 월하고 합이 됐다 그런 건 합으로 가죠. 근데 여기 있는 거 요거는 합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나 이게 합의 의미를 갖든 안 갖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 나하고 직결된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어요? 이게 합이 됐다 하더라도 됐든 안 돼도 의미가 없어. 왜? 사주는 나를 기준하는 거야. 내가 중요한 거야. 이게 합이 되건 말건 이게 의미가 물론 합의 의미는 있어요. 합의 의미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 의미는 있지만은 이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주는 일간, 일주를 기준해서 보는 거지 연간충, 시간충은 왜 따지냔 말이에요. 그게 대운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사주를 이제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주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주가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정임한목이고 일해한목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다 이것도 합이고 이게 다 비견이 돼. 여러분들 그렇게 배운 사람 많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것도 목이 합이 정임 한목이 되고 이것도 정임 한목이 됐으니까 이게 목목으로 이게 비견급이죠. 그렇게 따지면 비견급 아니에요. 아, 비견급이니까 당신은 자존심이 세고 당신은 직업의식이 나쁘고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합은 합이지만 잘 봐요. 합은 합이지만은 어디까지나 목을 끌어들이는 거야. 목을 끌어들이는 거지만 나는 이민일주야. 일주 자체가. 에? 해월에 난 이밀주야. 그러면 이밀주가 수생목이니까 뭐야? 식신이죠. 직업의식은 그대로 뚜렷한 거야. 왜 이 사람이 왜 비견기고 자존심 세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못 그렇게 보면 저 돌팔이라고 그래. 자, 잊지 마세요. 이렇게 또 하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합이 된 사람들, 에? 사주에 이렇게 천간지지가 합이 된 사람은 뭐 자존심 세고 그 반대야. 제 말에 틀리나 한번 검증을 해봐. 이런 사람은 다정다감해. 에? 다정다감해요. 남자고 여자고 참 다정다감해. 따뜻해 사람이. 에? 남한테 모질게 안 해.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제가 실례를 들겠어요. 여기 구성이 조금 잘못되잖아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기묘라고 또 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게 또 이렇게 해묘 이렇게 일해목도 되지만 또 해묘목도 되죠. 그리고 위에 또 천간에 이렇게 정이만목이 되잖아요. 사람이 이게 만약에 남자면 다정다감하고 뭐 만약에 여자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너무 다정다감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자가 너무 다정다감하면 가정이 깨져 잘못하면. 아무 남자한테도 다 웃고 다정다감하면 되겠냐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 합이 많은 거를 두려워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다정다감해 이 승품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야 여기 합이 되고 여기 합이 됐으니까 여기 일목이니까 비교. 헛소리야 그게 다.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땐 물론 이제 연도 봐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느 달에 태어난 좀 끄세요. 어느 달에 태어난 일간을 보세요. 어느 달에 태어난 일간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주 구성을 봤는데요. 봤는데 이 앞으로 그 사주 해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나중에 비견 그러니까 십신, 비견, 겁재 이거에 대한 해석 원리를 아시지만은 기본적인 걸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그걸 하기 전에 우선 자 우리가 사주를 해석하려면은 이 사주 팔자를 놓고서 우선 정확히 용신을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어느 달에 태어난 일간이 뭘 깔고 있느냐를 보면서 이 사주의 용신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 사주의 용신이 어디 들어있느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사주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용신 정하는 원리를 우리가 설명을 해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수명이 60년이 최고 한도일 때는 60년 동안 볼 수 있는 사주가 51만 8,400개죠. 그러니까 51만 8,400개가 나오는 거는 연월 일시가 있을 때 연은 60년, 월은 12달, 일은 30일, 시는 2시간씩 쪼개서 12시. 그래서 요걸 다 곱하면 이게 51만 8,400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60년 동안 볼 수 있는 게 51만 8,400개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은 이거보다 더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60을 곱할 게 아니라 지금은 80을 곱하고 90을 곱해야죠. 수명이 지금 80년, 90년을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가 60에서 80, 90이 되니까 이 숫자가 뭐예요? 몇백만 개가 돼버리죠. 그죠? 기하급수로 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주수가 51만 8천 개가 더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은 사주를 우리가
그 51만 8,400개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봐도 못 봐요. 솔직히 그거에 10분의 1 보면 잘 보는 거예요. 10분의 1도 못 봐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0개씩 사주를 봅시다. 하루에 10개 보기도 어려워요. 예? 그러면 저는 제 주간에 하루에 5개 이상 안 보는데 10개를 보면 나중에 머리가 아파요. 막 복잡하고 우리가 봐도 귀찮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개를 보면 1년이면 몇 개예요? 3,650개죠. 10년이면 3만 개죠. 3만 개 아니에요. 그러면 30년이면 10만 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 볼 수 있어요? 매일 10개씩을 볼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예를 들어서 20살 때부터 사주를 만약에 공부를 잘해갖고 봤다 하더라도 한평생을 봐도 10만 개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리 많이 봐야 몇만 개라고요. 몇만 개. 그러면은 그런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51만 8,400개가 있는데 옛날에 이 5,000년 전에 또 춘추 전국시대 때 한 3,000년 전에 한 2,000년 전에 또 한 1,500년 전 명나라 청나라에 한 1,000년 전 이때쯤에서 이 사주를 보는데 이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분류를 했어요. 그때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은 자, 용신이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딱딱 정해지는 사주가 있다. 그거를 외격이라고 몰았어요. 아시죠? 외격. 그래서 바깥에 있는 외격. 이거는 바깥에서 용신이 딱딱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격에는 우리가 이제 고급 용신론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 알고 이제 그거는 제가 아는 걸로 넘어가고 우리 교과서에 집에 가서 보세요. 우리 교재에 용신론에서 외격에 대한 게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들 책에 어디서부터냐면요. 거기에 126페이지서부터 쭉 나와요. 126페이지서부터 외격에 대한 게 있으니까 그건 읽어보시는데 51만 8,400개에서 10%가 안 됩니다. 그거는. 외격은 10%가 안 돼요. 특별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종격. 사주가 몽땅 예를 들어서 내가 임일주인데 밑에가 인옷을 화구로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이렇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요 밑에가 인옷을 화국이고 여기도 또 화죠. 전부 다 화 아니에요. 여기 물론 무토가 있지만 이 무토는 이 정화는 화고 이 무토는 이거는 병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그랬죠. 대주에. 그러니까 나를 빼놓고 몽땅 다 뭐예요? 이건 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임수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아예 화한테다가 꾹뻑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편해.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볼 때는 수국하니까 재지요, 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종재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만 보면 무조건 절해야 돼. 그냥 돈만 보면 무릎 꿇고 무조건 자존심 버리고 꾹뻑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득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용신은 뭐예요? 재가 용신이야, 화가 용신이에요. 이렇게 바깥에서 정해져 버리는 게 있어. 이거를 종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종재격, 종관살격, 그죠? 이렇게 이제 그 특별격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또 몽땅 토로만 돼 있는 화토격, 몽땅 토로만 돼 있는 가세격이냐, 또는 뭐 목으로 돼 있는 곡직격이냐, 화로 돼 있는 염상격이냐, 화를 염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을 곡직이라고 그러고, 곡직격이냐, 또 토로 돼 있는 가세격이냐, 금으로 돼 있는 종효격이냐, 물로만 돼 있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윤화라고 그래. 윤화격이냐. 이런 별도에 대한 게 있어요. 우리 책에 다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런 그 특별격은 10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주, 여러분들이 보는 대다수의 사주들은 물론 특별격도 알아야 돼요. 특별한 격들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본 천황사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윤화격 사주야. 물로 되어 있는 사주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주들이 이렇게 뭐 화로만 된 사주들, 특별한 사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눈에 보면 알아요. 우리 책에 있으니까 보시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건 다 우리가 내격이라고 그래. 그 사주 안에서 용신을 찾아야 돼. 그 사주 안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내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 한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어디 헛소리 하지 말고 그 사주 안에서 찾는 게 내격이야. 그런데 이 내격 사주에서 이 사주의 내격에서 용신을 찾는데 이 정하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어떻게 정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원칙을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만 하면 저절로 떠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좀 배우셨으니까. 그래서 자, 이걸 아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사주가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냐의 구분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첫째로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주가 강하냐 약하냐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칙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 멋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 멋대로 정하는 거면 학문이 아니죠. 자, 연, 월, 일. 제가 장담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 2달쯤 지나면은 제가 2~3달 지나면 장담해. 저처럼 사주를 보고 한눈에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졸업할 때는 반드시 한눈에 읽고 지나. 그럼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엉선한테 지금까지 헛배웠다는 걸 알을 거예요. 돈 버리고 1년 동안 시간 낭비 헛배린 거. 용신도 못 뽑아갖고 그 뭐에 배우고 거기 가서. 그러면은 일간이 나야. 일간이 난데. 우리는 여기가 제일 중요해, 월지가. 여기가 왜 중요한 거야? 어머니 자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들어있을 때 내 성격이나 나에 대한 운명을 정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일간인 나도 100이야. 다 100이야. 여기는 조상 자리, 아버지 자리, 여기 내 자식 자리 다 100이야. 여기도 100이야. 여기도 일지, 내 처도 100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를 일주인데 이거를 하나로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가 난데 어떻게 보면 이 하나를 이게 월주를 우리가 중시하는 게 부부 일심동체지요. 찢어질 때 찢어질지언정 자가 부부 일심동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100. 그래서 이것도 100이에요. 그리고 시도 100이야. 다 100이야. 그런데 여기만은 꼭 2배로 쳐야 돼. 뭐 어떤 사람은 3배 쳐라 2배 봐. 그거 헛소리야. 우리는 인생을 제 인생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을 때 생명 하나가 완성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야. 무슨 3배가 되고 4배가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으로 봐. 그러면 전체가 얼마가 돼? 100, 200, 300, 400, 500, 600, 700, 900이죠. 900이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점입니다. 이 900에서 일단은 자,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검증을 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우선은 객관적인 평가를 할 때 기준은 이 900을 기준해서 450점, 이게 기준점이야. 450이 기준점이야. 그래서 450이 이게 일간의 힘이 450이 넘어가면은 신강하고요. 450이 안 되면 신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그거는 900에서 반을 쪼가면 2로 나누면 450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점이 450이거든요. 그러니까 450이 넘어가면은 신강하고 일간의 힘이.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하기 전에 확인을 하겠어요. 다 아시겠지만은 자, 오행에서 수, 목, 화, 토 있어요. 수, 목, 화, 토금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을 기준해 봅시다. 뭐 간목이든 을목이든 목의 입장에서 보면 수생목, 요게 인성이죠. 예? 그 다음에 간목에서 봤을 때 을목하고 이게 비견겁제죠. 비겁이죠. 그 다음에 목생화, 식신상관이죠. 식상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화생토, 목국토, 요게 재지요. 편재든 정제든 재입니다. 그 다음에 금금목으로 이게 관이죠. 관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목을 기준으로 한다면 내 편이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일간이 간목이야. 그러면 간목이라고 봤을 때 내 힘의 크기를 보면은 내 힘의 크기는 일단 수생목, 인성이 들어와야 내 힘이 생기는 거죠. 수생목, 나를 도와줘요. 그 다음에 비견겁제, 비겁. 이것도 내 편이에요. 그래서 인성과 비겁을, 인성 플러스 비겁. 요 두 개 힘, 요게 내 힘의 크기예요. 근데 나머지는 목생화, 식상, 목국토, 관. 식상, 재, 관은 다 내 힘을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거죠. 빼는 거예요. 그래서 육친론에서 십신론에서 인성과 비곡의 각과 식상, 재, 관을 비교해서 이쪽이 크면은 신약한 사주죠. 내 힘을 더 많이 빼는 거죠. 이쪽이 더 크면은 신강한 사주예요. 근데 그럼 상식으로 생각해 봐요. 51만 8,400개의 사주 중에 신약한 사주가 더 많아요? 신강한 사주가 더 많겠어요? 똑같하게 50대 50 아니죠. 신약이 더 많아요. 왜 그래요? 자, 내 편은 둘밖에 없잖아. 목하고 술 두밖에 없잖아요. 목을 기준한데. 그러면은 화토금은 다 내 힘을 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십신론에서 10가지 신에서 비겁, 비견겁제, 편인전이 합해야 4개밖에 안 되죠. 근데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6개죠. 그러니까 내 힘을 빼는 쪽이 더 많죠. 그래서 대부분 신약한 사주가 신강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사주가 약한 신약한 사주는 나쁘고 신강한 사주는 좋고 그거 아니죠. 신강하든 신약하든 용신을 정해서 용신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죠. 신약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가 좋고 신약한 사주가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가 더 많은 거예요. 신약한 사주가 더 많은 거예요. 신강보다는. 그렇잖아요. 내 편은 둘밖에 없잖아요. 수를 기준해도 마찬가지예요. 수를 기준해도 금생수, 이게 인성이죠. 이 금수가 내 편이야. 수생목, 목화, 토는 다 내 힘을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신 6개 중에서 비견겁제, 인성, 편인정인 요것만 내 편이야.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이건 내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잡아요. 어떤 사람이 임진네, 임진, 경자, 그다음에 자 이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참고로 얘기하는데 이걸 여자 사주라고 그럴 때요. 만약에 여자냐 남자냐 그래서 같은 사주라도 중요한데 이게 여자 사주라면 연월일시가 잘 봐요. 연월일시가 뭐예요? 임진 양이죠 다. 경자 양이죠. 이민 양이죠. 무술 다 양이죠.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요? 그래 양팔통사주라고 그래. 그 양팔통사주란 말이 왜 나왔어? 8자가 몽땅 양으로만 돼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자 사주가 양팔통사주는 어떤 사주든지 반드시 그렇게 해다 보면 반드시 그렇게 나오는데 여자 사주가 양팔통사주는 팔자가 드시다 그래. 왜 그래요? 이게 남자 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남자 아니에요. 그죠? 음은 여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여자지만 남자의 일을 해야 돼. 남자 역할을 해야 돼. 남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든 없든 내가 바깥에 나가서 들고 뛰어야지만 되니까
팔자가 어떻게 돼? 드셔진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나중에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래. 근데 이런 사주들은요 수생목 이게 식신이 강해요. 그래서 이건 100% 직업을 가질 사주예요. 그죠? 식신을 강한 사주라 이건 100% 직업을 가질 사주인데요. 그러면 거꾸로 음팔통 사주는 뭐예요? 8자가 몽땅 음으로만 된 사주. 근데 음으로 된 여자는 음으로 된 음팔통 사주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 자체가 여자니까. 근데 남자가 음팔통인 사주는 일반적으로 큰 일을 못 한다고 그래. 여성스럽다고 그래. 근데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맞추면 안 돼. 구성이 어떻게 잘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을사일주다. 음이죠 다. 을사일주지만 지장간은 뭐예요? 양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아무리 음이라 하더라도 음팔통이라 하더라도 지장간은 양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이 좋으면은 크게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팔통인 사주로 대기업체 총수인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음팔통이라고 남자가 큰 역할 그건 아닙니다. 구성이 어떻게 잘 돼 있느냐 그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을사일주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목생화 식신인데 목생화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묘월이라고 칩시다. 이게 다 이게 음으로 만났으니까 이게 큰일 못한다 아니에요. 묘월에 난 을목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을 해. 이 안에 지장간이 경궁과 병화와 무토가 들어있어. 다 들어있죠. 금금목, 정관, 목생화, 상관, 목국토 이거 뭐예요? 정제지요. 그렇잖아.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이 사람이 큰일을 못한다? 그건 바보 같은 소리지요. 왜 큰일을 못해요? 음이지만 이 안에 다 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음팔통이라면 남자가 큰일 그건 아니고 어느 달에 어떻게 구성이 잘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으로만 돼 있을 경우는 바깥에서 들고 뛰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해석도 지금은 좀 달리해야 돼요. 여자 대통령이 나올 판인데 이거 왜 따져요? 그렇잖아. 저희 숙모가 이런 구성이 예. 그럼 반드시 일을 하셔야 돼. 일도 하지만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 그래서 이건 이제 현대적인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남자가 좀 무능력하면 더 잘난 여자가 있는 게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팔통 옛날에는 노인네들이 그러잖아요. 양팔통 사주 드셔 며느리 삼지 말어. 근데 그건 바보죠. 구성이 잘 되면 삼아야지. 부자 며느리인데 왜 안 삼아요? 그죠? 남자가 좀 못나면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구성이 잘 된 사람들은요. 만약에 임자월에 임인이다 여자가 이런 사람들은요 구성 대우만 잘 받쳐주면요 큰 인물하고 남자 시원찮은 연륜보다 나아요. 그럼 만약에 일을 살다가 남편이 몸도 다치고 좀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남편과 대신 배가치고 내가 사장하고 내가 한다니까. 남편 뒤로 물러나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에요. 여기 우리 사주 초급 이제 듣는 분이 있는데 참 사람이 관상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이제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진짜 참 못났어요. 못나고 아주 가난 재질이로 가난뱅이야. 가난뱅이 같이 옷도 그냥 도톰하고 얼굴도 그냥 김이 투생이고 정말 못생기고 아주 가난뱅이 같아. 근데 내가 사주를 보니까 한번 내가 보자 그랬더니 이게 만만한 사주가 아니에요. 그게 뭐 하냐고 그랬더니 기름 장사를 하는데 1년에 15억을 벌어. 1년에 기름 장사에서. 근데 남편이 신차니까 내가 맡아서 하는 거야. 양팔통 사주야 물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쁘다 옛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대적인 해석을 좀 할 줄 알고 구성이 잘 돼야 돼. 구성. 자 그러면은 그 기준점 450일이라는 기준점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지웠나요? 임진 아까 여기 경자라고 그랬나요? 경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 100이야.
나야. 그 이게 수지요. 수가 100이야. 요것도 100이야. 다 100이야. 다 100이야. 다 100으로 치세요. 100이야. 그런데 반드시 요것도 100이야. 다 100이에요. 여기는 200을 쳐야 돼. 그죠? 여기는 한 200이야. 그런데 자, 임의 입장에서 내 편이 누구예요? 내 편이 비겁과 인성이죠. 예?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 인성은 경금이나 신금이죠. 금이 쉽게 해서 오행에서 금이 인성이죠. 금생수니까. 그 다음에 비겁은 수가 비겁이죠. 그죠? 임수든 계수든 어쨌든 수가 예를 들어서 땅속에 물이 모자라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고 비가 안 오면 땅속에는 지하수로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어쨌든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때 계산을 하는데 반드시 지장간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는 지장간을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지장간을 꼭 집어넣어서 거기에 안에다가 십신원리를 다 대입해야 돼요. 제가 아까 을사일주의 경우에 그 안에 목생하지만 그 안에 관하고 재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지장간의 의미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 을목은 본기가 무토죠. 항상 지장간에서 본기를 먼저 써버릇하세요. 주된 기. 그러면 이게 진이 양토니까 무토 안에요. 무토가 들어있고 뭐예요? 을목과 계수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을목과 계수가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는 이건 100% 수죠. 임수 계수든 무조건 수죠. 임수 계수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본기는 물론 뭐야? 임수죠. 임수예요. 그 다음에 이는 본기는 간목이죠. 양목이니까 본기는 간목이고 뭐야? 무토와 병화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술은 본기는 무토고 뭐가 들어있어요? 술이라는 게 뭐야? 해가 지고 나서 씨앗을 따뜻하게 감싸야만 또 내년에 싹을 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있어? 신금과 정화가 들어있죠. 그렇잖아요. 됐죠? 그럼 계산을 해. 자, 임수의 크기, 임수의 힘을 계산하란 말이에요. 힘을 계산해. 그러면 내 편이 얼마인가 봐. 100. 금생수죠. 100. 우선 천간이 얼마가 들어있어? 300이 들어있죠. 예? 그 다음에 무토는 토국수로 내 힘을 빼는 거니까 이건 안 되죠. 토국수는 편관이니까. 그 다음에 지지를 계산해. 여기 지지에 일단 요 개수가 들어있죠. 근데 요 지장간의 크기가 100 중에서 요게 50이고 요게 30이고 요게 20이죠. 만약에 3대 1을 모르면 그냥 중간으로 25로 해도 돼요. 예? 그러면 여기 100 중에서 무토 본기 50이고 나머지 50이 있는 데서 을목이 30이고 개수가 20이니까 20이라는 게 내 편이죠. 20. 일단 20이 내 편 안에 여기 수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300에다가 지지의 값이 20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몽땅 수니까 몽땅 200이죠. 2배로 계산을 했잖아. 2배. 몽땅 200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내 편이 하나도 없죠. 수가 하나도 없죠. 여기도 수가 하나도 없죠. 그죠? 계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자, 천간의 값이 300이야. 그 다음에 지지의 값이 얼마인가 봐요. 지지의 값이 20하고 200하고 220이 들어있죠. 그러면 다 합해서 얼마야? 520이죠. 그러면 이 8자에서 중간에 있는 450을 기준으로 해요. 반이 900의 반이 450 아닙니까? 근데 450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신약해 신강해요. 대단히 신강한 사주예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숫자들을 계산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무진이라고 칩시다. 일례를 봐요. 무진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 값이 420밖에 안 되죠. 이걸 100을 빼내야 되니까. 그러면 420밖에 안 되면은 450이 안 되죠.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450밖에 안 되니까 신약하다고 얘기해야 되죠. 신약하다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밑에가 설사 450이 기준점인데 만약에 뭐 계산값이 300이다, 250이다 이러면은 신약하지만은 400에서 450 사이, 400에서 450 사이에 있는데
자홀해 놨어요. 그리고 이게 자진 반합수가 돼 있죠. 반합수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은 아니래도 자관 반합수가 돼 있죠. 그럼 반합수가 됐다는 얘기는 이 진도 토는 토지만 수의 기능이 강해져 있는 의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수가 강한 사주니까 비단 450이 안 돼도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거를 한눈에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만약에 여기가 가정을 해서 여기가 무술이라고 칩시다. 무술이라면 이거 뭐 아무리 여기가 200이라 하더라도 절대 400이 안 넘죠. 요거 100, 요거 100, 200에다가 요거 기껏 해봐야 400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자기권에 강한 자월에 놨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고 신강, 신약한 거를 한눈에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언제 손님한테 잠깐만 계세요. 계산 좀 할게. 한눈에 그냥 보면 알잖아, 한눈에. 지장간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한눈에 계산이 되잖아요. 청간은 그냥 딱딱 숫자 세면 되는 거고 지장간 한눈에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자, 하나 더 해봅시다. 딴 거를 또. 사주를 보고 한눈에 신강한지 신약한지 그냥 한눈에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계산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냥 한눈에 딱 들어와 버려야 돼요. 자, 뭐 계산해보고 싶은 사주 아무거나 누구 대보세요. 에? 신강, 신약을 계산해보고 싶은 사주 있으면 대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봅시다. 자, 무자년, 을해월, 경진일, 그 다음에 경진일, 그 다음에 뭐랄까요? 뭐 갑진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자, 이 사주를 계산해라 그러면요. 그러면은 이거 봐요. 이게 경금이죠. 나잖아요. 나요. 그러면 이 금의 입장에서 경금 입장에서는 내 편이 들어오는 건 금토죠. 토하고 금이 내 편이죠. 토생금이니까. 그러니까 요거 100. 다 100인데 요거 100이죠. 그럼 천간에 내 편이 200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자에는 이 자의 지장간은 임수와 계수예요. 그 다음에 해도 이건 거의 다 간목과 임수예요. 무토가 있긴 있지만 거의 역할을 못합니다. 해에 대한 거는 해라는 게 땅속에 물이 차는 건데 여기 무토가 뭐 땅속이니까 땅을 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지만 이 역할은 아주 미세해요. 5% 10% 이건 거의 무시할 정도예요. 그 다음에 진은 이 안에 무토가 봉기지만 을목과 계수가 들어있죠. 여기도 무토가 봉기지만 을목과 계수가 들어있죠. 그럼 여기서 내 편이 되는 건 요거죠. 근데 100 중에서 요게 50이고 요게 50이죠. 다 합해서 얼마밖에 안 돼? 100밖에 안 되죠. 그러면 내 편이 얼마야? 전부 30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신강에 신약해요. 신약하죠. 신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이걸 얘기했으니까 하는데 우리가 이게 진진을 뭐라고 그래 이걸? 형이라고 그래. 왜 형이라고 그럴까요? 반드시는 약간의 어폐가 있지만은 이 형이라는 의미와 지금 여기가 나왔으니까 형이라는 거와 파가 어떻게 다를까? 요걸 좀 아셔야 돼요. 형하고 파하고 충은 아시겠죠? 뭐 사해충 무슨 뭐 인신충 다 알잖아요. 인신사해 좌오묘 진술충미 충화예요. 그러면 형하고 파는 뭐냐? 이제 사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이따 얘기를 하겠는데 우선 요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 용신 정하는 데서 450이라는 기준점은 전체 숫자가 900이니까 반을 쪼개면 기준점이 450이고 450보다 크면은 신강하고 그보다 적으면 신약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장간까지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때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50이 좀 못 된다 하더라도 자기 기운이 강한 그래서
자기 기운이 강하게, 제가 이제 여기 용신을 정하는 데서 또 하겠는데, 경금이 신월에 난 경금이다. 6월에 난 경금이다. 그럼 엄청난 자기권의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 계절에 났다면은, 그죠? 만약에 임수다. 임수면 해월이나 자월에 난 임수는 엄청나게 강한 거죠. 만약에 병화다. 병화인데 4월이나 5월에 난 병화다. 엄청난 태양의 힘이 강한 거죠. 그러면 비단 450 좀 못 되고 한 430, 410밖에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강한 쪽으로 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월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기준 하는 거를 아시고 기준점은 450인데요.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잊어보기 전에 요걸 좀 얘기를 하겠어요. 아까요. 이 역학이 이거 알면 기본을 알면 참 쉬운 거예요. 정답이 딱딱 나와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이거 사회과학 중에서 주역이나 주역에 근거한 사주 명량만큼 수학처럼 정답이 딱 떨어진 학문은 이 학문밖에 없어요.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정답 있어요? 그 정답이 어디 있어? 지금 경제학의 경제학의 정답이 있어 오늘 같은 세계적인 대공황을 예측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전부 헛소리하는 거라고요 지금. 경영학의 정답이 어디 있어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정답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 명량만큼은 이거는 딱 부러지게 정답이 있어. 이런 사주는 이렇게 돼. 아니라고 우겨봐야 지나보면 알아. 자기가 당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데요. 봐요. 우리가 아까 이쪽에 양권이야. 태양권이야. 이쪽이 태운권이야. 자, 진 예를 들어서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이야. 이게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충이죠. 자오 묘충. 그죠? 그 다음에 인신사해충. 인신사해충. 그 다음에 진술충미충. 대각선을 보고 충하네요. 그러니까 술, 해, 자. 그때 요렇게 보면 사해충이죠. 사해충 아니에요. 그때 요거 옆에 있는 걸 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요게 뭐예요, 요게? 요게 진의 파라는 거야. 그 옆에 있는 게 바로 진의 파야. 그러니까 태양, 양권, 운권에서 양권하고 운권하고 하나만 삐뚤어지면 파라고 그래. 왜 파라고 그러냐? 잘 봐요. 이 안에 지장간에 정답이 있어요. 그러면 자, 진의 지장간을 봐요. 지장간에 무토가 봉기고 을목과 계수가 있어. 해는 무토가 약간 있다 하더라도 봉기가 임수와 뭐예요? 간목이죠. 바로 역학은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원리를 알면 아는 거야. 잘 봐요. 왜 파라고 그럴까? 아까 이게 사해충이에요. 사해충이야. 사해충이야. 그 사해충이 되는 건 사해 지장간이 무토가 있지만 봉기는 병하고 여기 경금이 들어있어. 해는 임수가 봉기고 간목이 봉기야. 그럼 이 안에 지장간을 보면 병임충, 각격충이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장간이 서들 다 양쌍충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이 되게끔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 파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 왜 하나를 딱 옆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왜 파가 되냐. 이 파자라는 글자는 파괴할 파자야. 깨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깨지니까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 이 안에 봐. 여기 뭐가 들어있나 봐. 여기는 간목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을목이 들어있죠. 제가 얘기한 태양권, 태운권이 왜 정확하게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걸 여기서 증명을 해볼 수 있어. 여긴 지금 간목이 들어있는데 여긴 을목이 들어있어. 여긴 임수가 들어있는데 여긴 계수가 들어있어. 이게 서들 무슨 관계인가를 봐요. 그렇지. 바로 이거예요. 이 안에 내용이 다 겁재로 들어있죠. 그럼 겁재가 좋다고 그랬어요? 나쁘다고 그랬어요? 겁재는 뺏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주에 겁재가 많은 사주들은 반드시 잘 살 수가 없어. 빈곤한 사주야. 말 그대로 내가 돈이 좀 생길 만하면 부모, 형제, 친구가 다 뺏어가. 돈이 좀 생길 만하면 야, 뭐 공동투자 뭐 하자 쏙 꼬꼬꼬 해갖고 뺏어가고. 형제가 와서 뺏어가고. 반드시 돈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겁재가 많은 사주는 절대 사업하면 망하고 돈이 안 모이고 가난할 사주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야. 바로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이게? 겁재죠. 그래서 겁재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시중에 책도 엉터리들이 많은 게 막, 야, 이게 겁재가 들어왔는데 겁재가 내 편이니까 이 사주는 형제덕이 돼. 그 말 같은 소리래이죠. 그거 아니에요. 다 틀린 얘기건. 바로 이거예요. 역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생각. 그러니까 이 안에 겁재가 들어있어요. 겁재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내 걸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재물이 파괴되는 거야. 파괴. 그래서 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 파는 뭘 말하느냐? 재물을 파괴할 파자야. 됐죠? 정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파가 들면은 좋아요, 나빠요? 나쁜데 어떤 의미로 나쁘냐면 우선 첫째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재물이 없어지는, 그렇지, 그거예요. 그럼 옛날에나 지금이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재물. 우리가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제가 대학 교수 생활을 한 20년 하고 내 주변에 전부 박사이기도 하고 다 대학 교수예요. 내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친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0이 넘어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정년을 해야 된단 말이야. 대부분 다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 우리 박사 동기들은 다 이미 정년했고 나보다 뭐 다 10살, 7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니까 그 양반들은 다 정년퇴직했어. 근데 이제 같이 대학 다니고 그런 친구들 이제 곧 뭐 지방대학이고 뭐 서울 산업대학 이런 애들이 이제 곧 이제 나와야 돼.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근데 나왔는데 대학 교수도 그렇게 부자들이 아니에요. 그 봉급 받고 연구하고 뭐 애들 교육시키고 뭐 십장가 보내고 사실 학교 나올 때는 자기 연금밖에 없어요. 연금밖에 갖고 나올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연금을 갖고 나와서 이제 그걸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생각을 하는데 제일 고민이 뭐냐면 그만두고 나서 일도 일지만 일단은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 와서 애들 시키고 뭐하고 결국에 돈이에요, 돈. 그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나온 교수와 돈이 없이 가난뱅으로 나온 사람과의 노후의 차이가 천양지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오늘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덜 배우고를 떠나서 결국에 일을 그만두고 정년하고 끝나고 나서 재물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파라는 것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재물을 파괴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노후의 인생이 이건 형편, 사람이 아무리 과거에 40대 50대 때 장관하고 총장하고 나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늙어서 65세 돼서 빈털터리가 돼갖고 자식들한테 돈도 못 주고 그거 받아 쓰려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바로 그거야. 그래서 파가 무서운 거야. 이게 재물을 파괴하는 의미야. 이해가 됐죠? 그러면 형은 또 뭐냐? 그래서 자 우리가 지인의 파 옆에 있는 게 파야 바로. 에? 옆에 있는 게. 그럼 아까 이거 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인신충이죠? 인신충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인유가 뭐야? 이게 파야. 아시겠어요? 같은 의미래도. 잘 봐요. 봐봐요. 자, 이거 봐요. 또 봐요. 그러니까 자, 이거 봐요. 우리가 충미충이죠. 충미충. 충미충 안에. 근데 이 옆에 있는 걸 봐. 요 옆에 있는 거. 축오를 뭐라고 그래, 이걸. 이 축오는 원진도 되지만 이것도 파예요. 축오가 원진이죠. 원진도 되지만은 파의 의미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요 안에 봐.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병화와 정화가 들어있어요. 기토가 있고. 여기에는 물론 기토가 있지만 여기 뭐예요? 오해. 오해 뭐가 들어있어요? 계수와 신금이 들어있죠. 그렇잖아요. 계수와 신금이 들어있죠. 그때 여기 이렇게 정계축이 돼 있죠. 요 안에. 그래서 이게 원진이면서도 파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는 게 이게 파괴될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진의 파, 이 사술도 나쁜 거예요. 이것도 나쁜. 이것도 이 사술도 이게 원진도 되지만 이것도 파의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장간의 의미를 보면 의미라 이게 자 신정문대요. 여기 신금이 있고 정화가 있는데 여기는 경금 잘 봐요. 경금이 들어있고 병화가 들어있죠.
사에는 경금이 들고 병화가 들어있죠. 근데 여기는 신하고 정화 들어있는데 이거는 경금하고 병화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무슨 관계 이게? 다 겁제 관계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파의 의미를 갖는 거야. 원진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파의 의미를 갖는 거야. 그래서 사수를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겁제가. 그런 의미가 파예요. 이제 파가 뭔지 알겠죠? 조금 뭐 이런 얘기해서 송구스럽죠. 여러분들 파라는 의미를 정확히 이렇게 딴 데서 이거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쳐 줬어요? 저도 모른다고 맹구 같은 소리들 하는 거예요. 왜 파라는 거네? 왜? 겁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재물이 파. 그래서 파가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형은 뭐냐? 형은 여러분들이요. 자, 이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충국도 나쁘지만 파도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겁제 의미를 가서. 그 다음에 진, 형은 뭐냐? 제가 아까 충국을 하면서 요거 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임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진이다.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진진형이라고 그래. 같은 글자가 두 개 들어있는 거.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넓게는 술술도 형이에요 다. 아시겠어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자묘형이라고 그러죠. 자묘형살이라고 그러죠. 어? 근데 자묘유 삼형살 이걸 형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진진 이거 봐요. 글자가 똑같은 거 두 개가 같이 겹쳐 있는 게 나쁜 거예요. 무조건. 넓은 의미에서는요. 사사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것도 형이에요. 해 이것도 형이에요. 예? 같은 의미. 그럼 이건 왜 형이냐? 이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지지에서 겹쳐 있는 거거든요. 겹쳐 있다. 그러면 이 겹쳐 있으면 뭐든지요. 우리가 쌍둥이들이 쌍둥이 사주를 좋게 안 보죠. 왜 그러냐면 쌍둥이 사주가 우리가 안 좋은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운을 둘이 논아가는 거야. 그래서 쌍둥이들이 결코 잘 되질 않아요. 큰 인물이 안 돼. 쌍둥이 치고 장관 된 사람, 쌍둥이 국회의원, 쌍둥이 사장 봤어요? 그냥 중산층에서 살면 다행이야. 그 왜냐면 한 사람 운을 논아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주 8자가 있는데 생각을 해봐. 사주 8자인데 십시는 10개죠. 근데 사주는 8자죠. 누구나 지장간을 빼면 2개는 모자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같이 8푼이야. 10푼, 10진을 다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제, 편제, 편관, 정관 이걸 다 가지려면은 10개가 있었는데 사주는 8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장간을 집어넣으면 다 있지만은 지장간을 빼면은 모자르죠. 모자른데 또 2개가 겹치면은 진진 겹치면 뭐예요? 더 모자르게 되죠. 그렇잖아요. 다 있어야지만 10푼인데. 그러면 우리는 8푼인데도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는데 이 사람은 7푼이가 되는 거지. 그럼 하나가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왜 우리가 감옥 가는 걸 무서워해요? 내가 한평생을 사는데 10년을 들어가 있으면 중요한 기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시간을 거기다 허비해버린 거죠. 형무소 가서 10년만 썩고 나면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냐고요. 물론 거기서 기술 배워서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남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더 돈 벌고 하는 시간을 낭비해버린 거 아니야. 바로 똑같은 의미야 이게. 그래서 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주 8자 8자 중에서 2글자가 같아지는 걸 겁내는 거예요. 골고루 다 했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그게 하나가 또 빠져고 둘이 겹쳐버리면은 똑같은 걸 되풀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짧은 시간에 짧은 세상에 왜 똑같은 걸 또 되풀이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이 안 좋은 거예요. 형을 받았다. 이해가 됐어요? 왜?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 그렇죠. 근데 그런데 지금 질문은 그런데 또 지금 또 그래.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무진생이야. 예를 들어 보겠어요. 무진생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모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칩시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이건 따지지 마세요. 예? 아시겠어요? 항상 사주는 누구를 기준하는 거야? 나를 기준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지. 또 하나 더. 잘 봐요.
여기가 이렇게 돼봐. 여기가 내가 이민인데 진호를 해놨어. 일례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경호일주야. 그런데 임진, 무진 예를 들어서 무진 만약에 병인 사주가 가정을 해서 이렇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 일주는 경호야. 나는 경일주인데 오화를 깔고 있어. 근데 요게 진진, 요게 형은 형이에요. 형은 형이지만 내가 직결된 건 아니죠. 이 형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잖아. 내 부모 때 가서 부모 때에서 이북에서 내려온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알겠어요? 형은 형이야. 그러다가 형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돼. 형은 형이지만 내가 직접 형을 받은 건 아니죠. 우리 아버지 때 받았으니까 내가 좋을 리는 없지만 나하고 직결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일지를 껴야지. 그렇죠. 뭐든지 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 봐요.